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담의 우회전 김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토대를 세워주신 이 자리에 모인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지키자! 라고 후창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자유를! 대한민국을!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2030의 참여를 날리고 독려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의 차원을 넘어 그런 정치 싸움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체제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때입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의 전쟁입니다. 제가 이렇게나 강조를 한 이유는 단순히 정치 성향, 종교 성향의 차원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이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누리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제가 갓 성인이 됐을 20살 무렵에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1일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2018년 2월 1일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뺏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삭제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현행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개헌을 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나 또 민주당입니다. 이런 민주당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 수년이 흐른 지금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유를 탄압합니다. 청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카톡, 우리가 사용하는 유튜브 마음대로 시청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허락됐고 각각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 AI 시대에 대한민국 이 땅에서 카톡도 유튜브도 맘 편히 할 수 없게 만드는 정당! 그 정당은 어딥니까? 맞습니다. 보면 또 민주당이에요. 우리에겐 권리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인권이 보장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공산 세력인 중국처럼 최소한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일반인을 향해 겁박하고 고발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입을 틀어막는 것이 정상입니까? 민주 파출소가 웬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 반국가 세력들은 일반인, 약자 돌볼 생각도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빼앗고 혈세로 돈을 뿌리며 평생을 독재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의 질서를 붕괴시킵니다. 여러분, 성별은 남자, 여자 둘뿐입니다. 성별은 남성, 여성 둘뿐이다, 이 말이다. 이것은 창조의 순리요, 기본적인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 지극히도 당연했던 이 말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 이 땅을 지배하게 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산화 독재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동성혼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극히 당연했던 이 순리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말씀드린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뿐 아니라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데도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악법들은 끝내 표현의 자유, 가정을 파괴할 것입니다.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교육도 가르침도 줄 수 없게 만듭니다. 왜? 교육자와 사역자를 처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들로 개인에 이어서 교육, 종교, 심지어 가정의 개념까지 없애려 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오늘 모이신 이 자리에 모이신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고 개인을 지키리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무서운 것이 남아있습니다. 말씀드린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정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런데 주적이란 말을 국방부에서 빼버린 문재인, 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문재인은 중국 몽을 언급하며 중국의 꿈을 함께 꾸겠다 말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 소국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맞습니까? 우리의 주 경계 대상은 공산 세력이어야 합니다. 왜? 사상과 이념 모든 것이 다르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산 세력인 중국과 북한에 추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모든 것이 다른데 친북을 넘어 종북까지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실제로 간첩이 있습니까? 실형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첩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더 무서운 건 이 나라 우리 주변에 간첩이 즐비하고 적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나 간첩이 즐비한데 대체 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합니까? 대한민국의 군사기밀, 기업기밀 싹 다 중국에 넘어가도 왜 바람 안 보게 만듭니까? 민주당의 롤모델이 중국입니까? 민주당의 롤모델이 북한입니까? 민주당이 옹호하고 추종하는 중국, 북한 그 나라들은 국민들의 눈, 국민들의 입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왜? 공산화 세력이 이 땅을 정복하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이렇게 생각의 자유를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숨막히는 독재가 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통탄스럽게도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붕괴를 노리는 공산화 독재 세력이 중국, 북한에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대한민국 정치판에 깊게 침투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당이고 그것이 이 나라 좌파 세력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최근 내세운 주장과 법안들을 보십시오. 여론조사 불리해지니까 여론조사 업체를 탄압합니다. 언론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언론사 탄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고를 주는 광고주까지 압박합니다. 이게 공산당이 아닙니까? 이게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 것인가? 여론과 언론뿐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수사기관을 압박합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졌습니다. 이래도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닙니까? 한국가의 대통령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대통령을 향한 수사과정, 체포과정, 구속과정까지 불법이 질비했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던 검사가 또 탄핵됐고,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 사법부마저도 법안과 예산으로 쥐락펴락합니다. 법이 절차를 무시합니다. 정치가 왜 법치에 관여합니까? 이것은 국가와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모두의 존재가 파괴될지 모르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는 정치 전쟁을 넘어 체제 전쟁, 이념 전쟁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리더자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범죄자 집단인 것, 그 또한 큰 문제입니다. 개탄스럽게도 동탄스럽게도 이젠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개인을 공포로 놀고 고발합니다.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붕괴시키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범죄자일 뿐 아니라 국가의 정보를 탈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몰락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짓들 어느 정당이 했습니까? 반국가 정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계몽령이 있었기에 국민들 깨어났습니다. 청년들 깨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전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누군가는 묻습니다. 야! 너 임마 계엄을 옹호하니? 너 이 자식 계엄을 지지해? 저는 스스로와 가정을 희생하여 계엄을 선포한, 아니 계몽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계엄 직후 이유를 몰랐던 국민들이 많았기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사실이 남았죠. 대통령의 지지율도 끝내 50%를 돌파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것이요, 청년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요, 최후의 승리를 누릴, 승리의 깃발을 지켜 올릴 그 주인공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자유 대안의 선배님들, 이제 시작입니다. 전국에서 승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도권, 영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승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곳 부산에서 더 크고 더 강력한 동남풍이 불어와 대통령의 지지율 60%, 70% 넘으리라 확신합니다. 와!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유의 소리를 오가며 들으신 분들, 방송을 통해 들으신 분들, 새롭게 알게 된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원한다면 이곳으로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제가 구호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아까 연습했던 대로 지키자 후창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더 크게요, 가정을, 개인의 자유를,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찬영 유튜브에게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너무 잘하죠?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망해요. 자, 다음 우리 강사님 모시기 전에 우리 오늘 김찬영 유튜브